좋네요. 14K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4K 예, 아니야. 그 더불어서 고맙습니다. 공주고 화이팅! 전중현 화이팅! 이거 힘내시라고. 네, 그러면 통화의 대승으로 공주고 미래백년 세계기상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다른 내용보다 너무 많이 앞섭니다. 총장님도 그러시고 모든 분들께서 먼 길을 이렇게 오세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오실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저희 가끔 수도권 서울 쪽으로 일이 있어서 가다 보면 정말 멀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접 교통비도 지금 안 들이는 상황으로 이렇게 있는 미래위원회인데 이렇게 내려오셔서 목요를 위해서 항상 너무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장님하고 사무총장님도 이렇게 오늘 직접 또 이렇게 내려오고 하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미래위원회 5차 회의가 되는데요. 사전에 아마 임은빈 님께서 이렇게 공지를 해드렸는데 오늘 자리는 아무것도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일부러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드리지 않고 제가 이제 또 학교 떠나게 되고 우리 부위원장님이 이제 학교장으로 이렇게 오시는 관계로 있고 해서 그냥 브레인스토밍 그런 설계의 자리 또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다 해서 오늘 5차 회의는 회의 자료를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 계시고 우리 교감 선생님 실질적으로 학교에 브레인 역할을 하신 우리 부장님도 계시고 해서 많은 의견 고견을 이렇게 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말씀입니다. 오늘 회의 책임을 하셨고요. 우리 이제 회장님께서 이렇게 인사 말씀하시고 회의를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주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거 성원 선풍가 이건 안 해도 되나요, 형식상?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바쁜 중에 이렇게 부득이 참석 못하신 분 계시지만 그래도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11분 중에 9분. 예, 11분 중에 9분 참석하셨으니까 공주고 미래 100년 세계로 기상위원회 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종현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유 토론이랄까요? 인데 생각들을 이렇게 해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모교 여기 오면서 물리적으로는 참 멀지만 심리적으로는 매우 가깝죠. 가까웠었고 가까운 만큼 우리 모교가 계속 발전을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해서는 좀 뾰족하게 잘 없어서 위원님들의 지혜를 오늘 이렇게 모아서 좀 방안을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업 계획을 짜고 이제 실행을 이제 하는 중인데요. 여기 이제 우리 미래 이제 신입생 또 신입생 총괄하는 우리 부장님 계신데 저희가 이제 좀 동창회 하고 신문위에서 의결이 돼서 4월 달부터 관내 중학교 플러스 그다음에 관외 서산, 태안, 뭐 이쪽 계류, 논산 지역으로 해서 홍보를 2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교육 과정이라든지 자학생 제도 이런 거에서 설명을 하고 이제 방학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9월 달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중에는 동문도 계시고 재직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뭐 동문 입장에서 또 재직하고 계신 선생님 입장에서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입을 맡으신 입장에서 좀 답답한 얘기 있으면 좀 해주시면 오히려 그게 좀 괜찮을까요? 제가 좀 입시 유치 이제 저 1학기 때 아까 말씀 잠깐 했는데 실제적으로 다니는데 이제 조금 우수 신입생을 해야 될까요? 유치가 어려운 게 그 제일 충남에서는 제일 학생들이 많고 우수 집단이라고 그런 게 이제 천안 아산 지역인데 천안 아산 지역 자체가 이제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그쪽에 있는 학교에서는 저희 학교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첫째는 지금 이제 그쪽은 이미 사교육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거든요. 그 사교육 영향력 있는 부분이 있고 그쪽 학교 규모가 여기보다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새 입시 체제가 수시 체제되다 보니까 내신에서 오히려 불리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게 이제 그 학교 방문하는 결과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새로 생각하는 타켓식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니까 우수 중학교에서 그 우수한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우선 발굴이고 이제 그 아이도 타켓식 접근해야 하고 하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 이제 공주 지역 같은 데는 저희가 KMAC나 이런 걸 봐도 공주 지역 자체가 우수한 애들이 없어요. 그 지금 이거는 우리 학교뿐 아니라 사대북으로 하든지 과학고등학교에 그 진학하는 실적을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타시군 충남 소재 타시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 접근하면 학생 수는 거의 뭐 4분의 1, 5분의 1로 줄었고요. 나머지 시군 따위 거기도 마찬가지로 20시제도 때문에 역사, 국사나 인문 쪽 이렇게 특화된 그 교과 특성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짜고 실질적으로는 뭐 내면은 뭐 의대 발라하거나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번 시입생 유치 때부터 그런 게 같이 반영이 되고 예,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는 커리큘럼이 결국 중요한 거지. 그렇죠. 예, 동문이나 이런 것들 같으면은 또 활용할 수 있는 우리 학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그거 자체가 다 교육관이 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교사로서 이렇게 생활할 때 이제 토요일 날 오후였는데 어떤 부모님들이 두 분이 와서 이렇게 뭐 교정을 거느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아들이 사대보고 시험을 보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근데 시간이 남아가지고 공주학교 있다는데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하고 가자라고 해서 이제 그날 상담이 시작이 됐어요. 상담이 시작됐는데 상담하면 정말 간쓸게 다 빼주게 됩니다. 간쓸게 다 빼줘야 돼요. 걔를 붙잡아오기 위해서는 얘 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우리는 얘를 잡아야 될 목표의식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는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부모님하고 그 앉은 자리에 3시간을 얘기했어요. 3시간을 얘기했고 결과적으로 그날 결정을 했어요. 공주도 보내겠다. 근데 저는 그 부모님 희망을 줬어요. 희망을 줬고 용남고등학교 1등짜리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따라오니까 1등부터 5등까지 다 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고에서 열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학교 오면 뭘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가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그때 여름 방학 때니까요. 그때 이미 전 16명을 다 뽑아버렸거든요. 뽑아버린 상태에서 제가 그냥 수업을 해버렸어요. 영어 수업을. 얘를 대상으로 해서. 영어 수업을 하니까 국어 더 이상 못 건드려요. 부모들이 이제 확장을 딱 되어가지고 도장 찍기 전에는 이제 안심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잡아들였던 아이들이 지금 서울대 가고 연대 고대 가가지고 지금 뭐 금융위 가고 다 의대 가고 다 한 겁니다. 근데 제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거냐면 우수한 아이들을 뽑아와야지만 얘들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터벌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아이를 낚아채야겠다 하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낚아채야 됩니다. 그때 부모들은 그러면 뭐 학교에서 뭐 해줄 수 있습니까? 어디 보내줄 수 있습니까? 그런 걸 물어요. 그때 우리는 하이 레벨로 딱 정해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지금 근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던 때보다 지금이 아마 10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적 환경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아까도 제가 천안 불당고등학교 계신 학부모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말인데요.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10분 만에. 의대반을 얘를 딱 던졌더니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홍보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즘 그 영재학교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영재학교에 이게. 가는 지향하는 목표도 그냥 의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방금 비슷해. 예. 참 국가적인 정말 손실이긴 한데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상담 재능이 굉장히 높으신가 봐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 태안을 제가 밥 먹듯이 갔어요. 서산에서 계속 가고요. 근데 동문들이 전조규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12시에 밤 12시에 학원 끝날 때 그때 그 용남을 가가지고 그 한승철이라는 그 아이를 잡기 위해서 갔어요. 가셔서 잡아오신 분이에요. 그 어머니가 감동해서 보낸 겁니다. 근데 걔가 서울 의대를 갔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서 어떤 절박함이 없으면 잡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그냥 앉아서 그냥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냥 그리고 천안아산 솔직히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저희 때 천안아산 거의 못 데려왔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삼성고, 북일고 해가지고 천안고, 중앙고 아주 기라성 같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 수가 많아요. 우리 학교 3배입니다. 우리가 160명 잡고요. 거기는 450명이 넘습니다. 한 학년에. 내신 관리 있어서 거의 훨씬 뛰어난 거 맞아요. 유리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수의 학생들 어차피 뽑아드린다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최우수 학생을 뽑아다가 가르치기만 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현재 재학하고 있는 우리 공주고 재학생들 부모들의 경제력이랄까 그냥 대략 어느 정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아까 국내에서도 뭐 진출 발전할 것도 하지만 앞으로는 그 글로벌이랄까 외국에도 나갈 그런 길도 그런 그 능력도 길러준다. 그런 면에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데 학교의 예산과 또 뭐 동창회에서 서포트하는 예산 뭐 있지만 부모들도 좀 어느 정도 부담해가지고 하면은 더 좀 질 높은 프로그램이나 뭐 연계를 이렇게 시킬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경제력이 어느 정도 그런 관심 있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는 학교도 많고요. 애가 예. 무슨 프로그램을 외국에 참여하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까 말대로 올해 이제 국제교류를 다시 시작해가지고 미국에 갔다 오고 했거든요. 그쪽에 있는 학교하고 갔고 그 부모들이 있고 물론 동창회에서도 이제 지원도 해줬고 우리가 이제 사업 공부에서 타낸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시작했는데 그런 거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아이비 학교라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막 진행을 하는데 저희 학교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꼭 입시에 관한 것이 해외 대학 입시도 이제 중점을 두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IB 과정에 대한 이수에 대해서 국내 대학도 이것을 지금 특별전형식으로 뽑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선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작년에 충청남도내 고등학교에서 좀 관심학교로 등록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게 IB 학교라는 것이 뭐 단기간 내에 1, 2년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준비는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의 돌파 방향입니다. 뭐 IB 교육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IB 교육.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된다면 뭐 국제반처럼 한 반을 운영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네, 그런 그러니까 방안도 있고 또는 뭐 네. 희망하는 학생 몇을 뭐 외국 예. 학기별로든지 방학 때 어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반드시 어디서 사업을 따와도 자비 부담이 얼마 있어야 더 효과가 예,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네. 그래야 그냥 어디 지원금으로만 다녀왔다 하면 똑같은 걸 하더라도 예. 이 사교육비 학원 효과가 있는 게 자기네 돈 내고 이렇게 배우니까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 그런 프로그램은 이 지원금 플러스 자비 부담도 해가지고 그쪽 길도 좀 많이 열려 있다. 예. 이런 것들 홍보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학교 교육을 하다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특히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는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의대반 같은 거 말씀 이렇게 비전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울대라고 하는 그런 게 많이 이렇게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인 거는 이제 의대에 집중돼 있고, 밖으로 표시를 되는 건 서울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하고 지금 맞물려 있냐면, 해외 대학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해외 대학을 이 학교가 문을 열어놨어요 지금요. 중국에도 북경 이공대학, 저기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북경 이공대학도 거기가 우리나라 카이스트하고 같은 급이더라고요. 그것도 열어놨고 이제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도 열어놓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LA 쪽하고 이제 홍창 회장님 계시고 하시는데 많은 지원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LA 쪽도 이렇게 오픈이 돼서 글로벌화 이제 좀 이렇게 방향을 잡는데 실질적으로는 밖으로 표출되는 거는 큰 이게 홍보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일반계 고등학교의 딜레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서울대 의대를 갔잖아요. 김동현이라고 우리 우리 담당하시는 두 분이 아주 주역을 이렇게 하시고 우리 이명진 부장님 엄청 고생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아이는 1학년 때부터 의대를 고집한 아이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신도 좋고 잘하는 아이인데 뭐 아니면 돈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의대를 못 가면은 이제 이게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우수 인재가 빛을 못 발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비전을 만들 때 이제 이게 지향점이 다르더라고요. 미국 같은 나라도 이제 의대를 선호하는 게 있지만 그거보다 더 선호하는 게 이제 과학자라든가 또는 인터넷 IT의 기업에 취업한다든가 이런 걸 선호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의대 쪽에 이렇게 많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우리가 미래 100년을 마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학교의 비전 방향성을
아니 어떻게? 이게 아, 네. 예, 또 보셔요. 학교의 방향성을 정할 때 큰 쪽의 어떤 방향성을 갈 거냐 이런 것도 하나의 고민해 볼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에 의대 반, 그다음에 공무원 반이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축이 이제 그 글로벌화되는 것도 좋고, 그래서 이제 이 글로벌화 쪽은 맞춘 거는 아이비 학교예요. 그래서 올해 관심학교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 아마 급진전 돼가지고 빠르면 후년부터 이 아이비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정상으로 가면 내후년에 이렇게 아이비 학교 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세계의 랭킹에 들어가는 대학을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아이들, 세계 이제 해외 대학을 갈 아이들을 뽑는 거죠. 한 개반을. 그게 국제반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또 하나는 이제 학교에서 이게 이제 IT 인재라든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인공지능 융합교육센터를 지금 거의 만들었거든요. 저기 이제 만들고 이제 그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제 그 인공지능 교육을 특화, 사실은 조금 놓쳤어요 우리 학교가. 인공지능 특성화 학교를 했으면 좋았는데, 요건 놓쳤지만 그래도 우리 학교가 인공지능 센터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쪽도 이제 하나의 분야로 넣어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 그 지정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쪽이 인공지능 선도 학교가 있었어요. 네, 근데 받았어요. 이 학교가 거기까지는 그 당시 대처가 안 돼가지고 인공지능 센터 학교로 선도 학교로는 못 받고 학교서 만들었어요. 학교서 지금 학교에 그런 인프라가 있으면 다음에 지원받기는, 왜냐면 지금 정부 정책이 회사 창업에 대한 지원에 이런 쪽은 엄청나게 쏟아붓는 거야. 이 윤석열 정부 끝나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쪽은 계속 강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결국은 이 학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인공지능 그 융합교육과정인가? 그거는 해마다 어쨌든 이렇게 자꾸 하니까 기관 인프라가 있으면 꼭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도 지금 학생 선발하는 거 보니까 인공지능 쪽 선발을 확대한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감히 말씀, 충남에 있는 그 학교 지정학교는 아니지만 현재 저희 학교와 있는 시설하고 그 담당하는 교사진하고 실제 수업 내용은 충남에서는 최고 상위 수준입니다. 좀 엊그제도 저기 여기 부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공공교육 데이터 그 선생님들이 최우수상 받았거든요. 국무총리상. 그게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하고, 그것들이 16코스 완에 다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두 번씩. 몇 개의 국소이 되네. 그 AI나 그다음에 얘기했던 의대 쪽, 그다음에 공무원 뭐 하여튼 그 보니까 한 4-5개만 이렇게 좀 특화된 게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글로벌 쪽도 그렇고, 그러면 사실 이게 교육과정이 굉장히 충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거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좀, 왜냐면 우리 이제 교장 선생님 이제 학교 경영하시면서 이제 고민을 한번 하셨으면 하는 건데, 지금 학생 수가 많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대생을 10명을 한다. 그러면은 1학년 때부터 의대와 관련된 특화해서 학생부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서울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대부분은 이게 이제 상담을 해보면 1학년 때부터 의대를 간다는 거예요. 여기 애들 똑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학교에서는.
왜냐면 서울대를 한 명이라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맞춰질까도 고민해요. 우리 저 이명진 부장님은 뭐 이쪽 입시의 박사님이세요. 이제 전국을 굴려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왜냐면 학생이 많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학생이 적은 상황에서 1학년 때부터 이제 의대로 확 몰아놨을 때 서울대 보내기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잘 이게 종합적으로 전략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에 보니까 모기에서 잘 하겠지만은 대치동에 보면은 전국의 영재학교 아이들을 관리해주는 학원이 있어요. 거기서는 확실하게 학부모들이 왜 그 학원에 뭐 부산이든 어디든 자기들 수행평가 한 자료 이런 거 있으면 다 보내. 그러니까 별도의 그 관리를 학원 다 하고 있어요. 전국의 영재학교 학생들 중에 돈을 내면 많이 내죠. 근데 거기서 그쪽에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하는 아이가 요 대학 갔어라고 하는 그 DB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학교에 갖고 부탁했고 했기 때문에 너는 이거 더 해, 이거 뭐 해, 이거를 실질적으로 컨트롤하더라고. 그러니까 참 이게 영재학교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정말 좀 할게요. 되게 좋으신 말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의치 한약 수방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교 학생이 168명을 뽑는다고 하면 1등급이 7명 나와요. 1등급은 1.00부터 1.95까지거든요. 의과대학을 가려면 최소 내신이 1.3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학교의 아이들이 의대를 가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정시로 한 명도 못 가거든요. 수시에서 교과전을 가든가 학생부 종합전을 가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을 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뭐가 필요하면요, 과학 과목에 있어가지고 있죠. 실제로 수행평가 기준안부터 시작하고 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이 과정과 특성을 어떻게 기록의 방향성을 알 건가, 로드맵이 완벽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절대 갈 수 없어. 그 애들 대학을 어떻게 가냐? 서울대학교 운이 좋아서 간 것 뿐이죠. 실제로 학교에서 기록이 좋지 않으면 있죠, 절대로 갈 수, 300선에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치 한약 수반, 의대반이 아니라 의치 한약 수반을 하는 건 찬성이에요. 찬성인데 이 찬성인 아이들이 내가 지역 인재 전형 40% 이제 증가되거든요. 그럼 갈 수 있는 대학이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그다음에 건양대학교, 을지대학교,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프 충주에 있는 거 있거든요. 단국대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얘들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건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 면접이 수능 체제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럼 수능 체제가 없는 데는 우리 학교 갈 수가 없어요. 1.00대 다 끝내거든요. 그러면 수능 체제가 있으면서 지역 인재로 가기 위해서는 있죠, 최소 우리 학교 몇 명 가냐, 3명 이상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3명을 가지고 최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의치 한약 수반까지 가면 약대까지 플러스하면 6명까지 보낼 수 있어요. 맥시멈 인원을 잡았을 때요. 좋아요. 6명 정도 가면 공동학교 입시에 있어 되게 좋은데, 98년부터 2008년까지 있죠. 공동학교 서울대를 57년 갔어요. 이때는 입학 사정감의 정시 위기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실은 수업 중심으로 해서 수능만 잘 보면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그다음 2008년, 2009년부터 지금까지 서울대를 잘 못 가요. 이유는 뭐냐? 학생부가 안 좋아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1학년 담임선이나 교과 선생님들이 있죠. 가장 전문성이 뛰어난 선생님을 배치를 시켜야 돼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교육과정 의미 없어요. 왜냐? 이제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학생 선택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IB 교육과정 필요 없어요. 왜냐? 현재 중학교 3학년 애들이 있죠. 내년에 입학하지 않습니까? 걔네가 2028 학년도 대입 학년도예요. 걔들 석차 등급제로 나가는 아이들이에요. IB 교육과정 필요 없고요. IB 교육과정 2028년도까지 있죠. 뽑는 대학문제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거 다 개뿔이에요. 북경 이공대학 안 가요. 카이스트 가야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좋은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의치 한약 수반 중심으로 해가지고 1등급 아이들 6명 있죠. 이 6명이 카운터 잡았을 때 최소한 3군데 합격하면 18개나 20개의 의치 한약수가 나와요. 그럼 저희는 중부학교 빼고 20명 의치학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학교 홍보처에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만 우수 신입생이 유치될 수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야죠. 1등급짜리 아이가 들었으면 공소학교의 이끌림과 차밍을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학교에 오면 이런 것들 할 거야. 구체적으로 로드맵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3년 지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부모가 들었을 때 있죠, 이게 확연히 표가 나야 돼요. 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누가 하죠? 교사가 해요. 근데 교사가 하고 싶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있죠, 이거 바꿀 수 없어요. 교사 개인이 하고 싶지 않은 누가 이걸 해요? 교사 스스로가 열정페이? 요즘 안 해요.
세상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교사가 내 자존심 있다면 난 하겠어. 누가 상관없어. 난 내 자존심 하겠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교사가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두 번째요. 공무원반 대찬성이에요. 공무원반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있죠. 공무원도 이제 행정직 플러스에서 건설직, 기술직까지 얘기하면 이제 공무원 시험 자체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국영수에 한국사 있죠. 들어갔는데 이제는 3과목 플러스 각 분과별, 분야별로 해가지고 전국 과목 2과목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국어랑 영어, 한국사랑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플러스 2과목 전공 과목이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그럼 이거는 그 담당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담당 부서 있죠. 좀 전문가 엘리트를 불러가지고 공무원반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국어, 영어, 한국사는 가능한데 전국 과목 2과목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는 이제 공무원반을 만들게 되면 영역별로 해서 있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전문교과 2과목을 우리가 이 공주 지역에서 교사를 끌어올 수 있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비 학교 글로벌 아까 되게 많이 나오셨는데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미래 지향적으로 봐도 좋은 거고요. IT 인공지능 교육 특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수도권으로 815명이 반도체 소프트웨어 첨단 산업학과 순중됐어요. 그 다음에 지역 거점 공립대학교로 1025명이 순중돼가지고 지금 매명 1800명이 순중이 됐거든요. 이게 좋은 현상이 뭐냐면 반도체 컴퓨터나 소프트웨어학과는 이제 순중됐으니까 분명히 여기는 컷점이 내려갈 거예요. 커트라인 점수가요. 그러면 뭐가 내려가냐? 연쇄적으로 이제 화공부터 시작해서 다 내려가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특성화한 학교는 아니지만 인공지능 지금 성도학교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관광 만들 게 있어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있죠. 프로그램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 결과 분석 나오죠. 결과 분석 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과정이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수학에 있어서 선형 분석,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있어요. 그럼 선형 회귀 분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미적분학을 일단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하학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뭘 하냐? 행렬을 알아야 돼요. 행렬도 2 플러스 2가 아니라 4 플러스 4, n 플러스 n 행렬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거 가지고 수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이들이 있죠. 데이터 분석 과정의 결과값이 나오는 이런 수학적인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프로그램 통해서 데이터 통계 프로그램 따와 가지고 집어든 다음에 결과값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인공지능이 중요한 게 뭐냐? 수학이에요. 인공지능은요 가장 중요한 게 IT 중요하지 않아요. 소프트웨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수학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수학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 교과가 인공지능 수학밖에 없어요.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 내용을 보면 되게 쉬워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정말로 있죠. 4개 지금 글로벌 돌리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리치학 수반 만들려면 첫 번째 1학년 때부터 있죠. 과학 있죠. 과학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1학년 때는 과학 용어라든가 이론학습, 과학사, 과학 문헌자료 탐구로 해서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이론적으로 탐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2학년 때 있죠. 실험 실습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치 한약서에 관련들이 있죠. 과학 7중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실험을 할 수 있는 방과후 학습이라든가 이렇게 체계가 돼야 돼요. 그리고 3학년 때 이 실험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관련 분야와 연계된 그 이론적인 탐구 있죠. 문헌고찰 탐구를 질적 연구 방법 등 양쪽 연구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게 시스템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모든 선생님이 있죠. 해당 과목에 대해서 난 이 수업 수행평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이 수행평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기록까지 만들 거라는 구체적인 기록에 대한 있죠. 사례 샘플이 다 나와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요. 백날 이거 의대 반 만들고 공무원반 만들어도 있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요. 공무초등학교 지금 여기가 비상이잖아요. 비상위원회 발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발전이라는 비상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 1번 공무초등학교 신입생의 학력, 두 번째 대학 진학,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업 혁신, 네 번째 수업 혁신을 통한 기록의 방향성입니다. 그럼 학력은 우수 신입생 유치인데요. 공무초등학교는 안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안 좋냐? 농어촌 전형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 지역에서 오지 않아요. 그리고 168명 인원이 적기 때문에 1등급의 비율이 7배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400명, 500명 학교한테 등급이 적다 보니까요. 의대반을 만들어도 갈 수 있는 맥시멈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놓치는 게 뭐냐면요. 아까 이제 신 교장 선생님 참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있죠. 미드필더가 강해야 돼요. 정말로 3.5등급, 4.5등급이
이 아이들을 최소한 있죠 2등급 정도의 기록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역거점 국립대 있죠 최하 충남대 경북대 정도는 있죠 보낼 수 있는 아이가 공주고등학교에서 30명 정도만 나온다면 이것만 자랑해도 정말 공주고등학교 있죠 충분히 저희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사대부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대부고에서 서울대 18명 갔어요. 의대 27명 갔으면 합치면 45명이잖아요. 160명이잖아요. 걔네 올해 대학을 못 가고 재수한 애가 50.1%나서 81명이 재수하고 있어요. 79명 애들이 요걸 간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사대부고에서 이 애들 제외하고는 있죠. 거의 있죠. 서영고 빼놓고는 나머지 아이들 있죠. 한 100명 이상 아이들은 고등학교 3년 동안 뭐 한 줄 아세요? 정시 공부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다 대학 들어가고 재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럼 공주고등학교도 기본적으로 있죠. 제가 보니까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남학생의 특징이 그거더라고요. 가고 싶지 않은 대학은 안 가요. 그리고 재수한다는 각오로 된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있죠. 재수하면서 정시로 잘 가는 애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정시로 잘 갈 수 있는 아이가 능력 부족이 아니라 그런 아이가 대학에 우리 공주에 입학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팀장 말씀하실 때 의치할 수가 의대반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6명 가지고 저희가 3년 동안 본 게임 나가는 거고요. 공무원 과목 같은 거는 정말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건 이제 행정계열과 아니면 기술직 계열을 나눠서 실제로 있죠. 전문교과 두 과목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되는지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좋은 이야기지만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는요. 교육과정 자체는 지금 저희 학교 되게 좋거든요. 되게 좋은데 이제 저희 교육과정 자체 이제 하나의 흠이 있다면 3학년 2학기 때 좀 좋은 과목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학년 2학기 때는 어떤 좋은 과목이 있더라도 이제 아이가 수업을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는 가급적이면 아이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기록적인 측면에서 좀 미비한 과목들이 많이 배치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을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 때까지 좀 교육과정에서 과목 선택을 좀 나름대로 바꿔가지고 3학년 1학기 때 많이 편정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주고등학교가 저는 이제 제 모교는 아니고 제 장인어른이 모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처갓집이 학교니까 저한테는 잘해야 돼요. 그러면 아내한테 혼나니까.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의치하는 수단 만드는 거 되게 찬성이고요. 공무원만 만들고 찬성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수학에 대한 있죠 뭔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과학이 아니거든요.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나 소프트웨어의 대학 교수님과 말씀해 보면 사실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있죠.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수학적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을 우리 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특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수능의 점수가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록적인 측면에서 있죠. 이 수학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기록하고 이 기록을 통해서 아이들이 첨단 소프트웨어 학과로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저는 딱 세 가지예요. 의차 하역반 만들고 공무원반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있죠. 첨단 소프트웨어 이걸 수학과 연계시켜서 저희가 이 세 가지를 만들어서 입시 홍보를 하고 이거에 대한 교육과정을 있죠. 3개년 로드맵을 짜고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기록까지 나와야 돼요. 이 로드맵 짤 때 이런 우리가 과목에서 이런 활동을 할 것이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다 얘기해야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구체적인 기록이 나올 겁니다. 해서 샘플 있죠. 담당한 선생님들이 최소한 10개 이상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서 이 샘플을 책으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뿌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있죠. 저희는 수업만 하고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사실은 구체적인 결과 있죠.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요.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네. 그런 고민을 갖고 이제 학교 내부에서 동료 교사들하고 했을 때 호응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되게 좋으시고 착하셔가지고요. 동문회에서 좀 이렇게 서포트 해주시고 하면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실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교사 지원, 교사의 이제 동기부여인데 예. 그 부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는 건 뭐예요? 일단 첫 번째는 그걸 컨트롤 타워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서의 선생님들과 함께 계속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요구해야 돼요. 그 요구할 때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힘드실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네, 사실 그 금전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뭔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담당 부서에서 결과를 내기 위한 구체적인 있죠. 로드맵을 다 만들어서 일단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학년별로 있죠. 교과목과 연계시켜가지고 의치한약 수반, 공무원반, 그리고 이제 첨단 있죠. 소프트웨어 반. 요 반에 대한 있죠. 구체적인 로드맵이 딱 짜지면 이제 투입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주기적으로 해서 이제 자기 활동과 연계시켜가지고 있죠. 양식을 제공하고 이걸 뭐 컴퓨터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있죠.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교사의 피드백이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동문했으면 도와주셔야 될 거예요. 모든 선생님한테 뭐 열성페이를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항상 예. 하는데 선생님이 안 하겠다고 하면 뭐그 예, 이후에 뭐, 이거 다. 근데 제가 볼 때 공작 선생님들은 그래도 되게 좋으시고 능력도 있거든요. 사실 저희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담당 선생님 물리 선생님이신데 정말 전국적인 실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주축으로 해서 하나의 팀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죠. 수학과 연결시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냥 나아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아지기 위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전력 투구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 머스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얘기를 하면 되게 완곡한 표현을 쓰잖아요. 완곡한 표현 써서 잘 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전력 주고 해야 돼요. 이건 중요하니까 당신 해야 됩니다. 하십시오 라고 해야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열심히 하고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있죠. 이 전력 투구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착,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잘할 수 있고 정말 잘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있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 구체적인 노드맵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딱 좀 중요한 거 한 가지요. 이렇게 딱 발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준이 싫으면 학교 공부 떠나. 힘들면. 그럼 이제 공유학교를 떠나고 남아 있어요. 그럼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우리 학교 있죠. 이 시스템에 맞추어서 그래도 본인이 한번 열심히 하려고 각오가 돼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학교의 관리자분들께서 있죠. 총대를 매셔야 돼요. 악역도 자체하셔야 돼요. 악역 자체하지 않고 좋은 이미지 풍기면서 있죠. 좋은 결과 낼 수 없어요. 맞습니다. 말이 길었는데 네, 공정을 좋은 얘기 표현한 잘 마음에서 들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런 고민하시는 분이 모교에 교직원 계시다는 게 고맙네. 그다음에 영재학교 말씀드리는데요. 대전 충남의 영재학교는 대전 과학 하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영재학교에서 뭐 의과대학교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일절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영재학교에서도 이제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순번이 돼 있거든요. 걔를 의대 어떻게 가냐면요. 논술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요. 그리고 이제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그 학원이 시대인재 학원이에요. 제가 얘기했던 네. 정시에서 의대 957명 중에 56%가 그 시대인재에 갔는데 거기는 이제 뭐냐면 학생 기록 중심이 아니라 정시 중심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학교에서 학원에서 있죠. 기록해서 그걸 갖다 준다고 선생님도 안 써줘요. 절대 안 써줍니다. 만약 그렇게 해줬더라면 그 학교 교육부에 있죠. 감사받아야 되고 그 왕이 교육청 감사받아서 망가뜨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위원회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보다 제일 뭐랄까 피부에 와닿게 발을 딛고 몸을 담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 의견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중요하고 우리 위원회는 뭐 이거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서포트 해주는 그 기능을 열심히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이렇게 얘기된 거를 여기 공주고등학교에서 좀 구체화시켜서 우리 위원회나 이제 나아가서 동문회죠, 동창회에서 이런 것 좀 서포트 해주면 좋겠다라고 좀 요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기 이제 우리 저기 청동대장님 계시는데 청동무대, 장학재단, 그다음에 여기 미래 요 모임하고 그다음에 여기 분규 교장 선생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기관 이게 이제 각각 조직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거든요. 목적은 그러면 하다못해 정기적인 골프 모임을 하든 아니면 1박 2일 뭐 하여튼 이렇게 어디 가서 좀 편하게 하면서 그 단체 장과 실무하는 분들이 있죠. 같이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분기별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현안에 얘기하면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동문회는 동문회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고 재단은 재단대로 또 별도의 뭐 이렇게 행사하고 이게 아니라 학교에 모아질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게 뭐 공식적인 이런 뭐 포멀한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이게 비공식적으로 하면서 뭔가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 보면 만들어지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골프 하십니까? 아직? 아니 그냥 못하면 배워서라도 하여튼 이렇게 뭔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지원을 하더라도 요거 어떻게 보면 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테이블도 사실은 이 학교의 교육과정하고 이 동문회 지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원하는 쪽에 정확하게 이걸 해야지 이게 무슨 뭐 지금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포트하는 데지 실제 끌고 가는 건 본교잖아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과 또 이제 직접 뭐 뛰시는 이제 선생님들이신데 그쪽에 이렇게 좀 집중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 예. 좋으신 생각 같아요. 지금 뭐 저도 이제 애들이 이제 입시한 지가 그렇게 많이 안 지나서 웬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거 가면 나도 뭔가 아이디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딱 듣고 보니까 야 이거는 뭐 내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할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게 가장 좋겠나 이거를 오히려 물어보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이 정도 되면 우리 저기 총 동회장님 그래도 한 말씀 듣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쭉 지금까지 들으셨죠? 이게 여기로 오시죠. 저는 원래 참관이라 참관 소감과 각오도 좀 말씀해 주시죠. 신청이 저쪽으로 들어간 게 기능과 역할을 우리 이 위원회에 위임한 것입니다 원래. 근데 또 별다른 또 조직을 말씀하셔가지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고 처한 환경도 있고 여건도 있고 그 속에서 또 뭔가를 또 우리가 주저앉을 수는 없으니까 발굴하고 도출해서 뭔가를 또 짜임새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 총장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을 우리 그 서포트하는 그룹들이 충분히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어느 부분에 어떠한 그 지원이 필요한지 우리 그 외부는 그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교장님이 새로 이제 원리를 배우시고 있는데 뭐 누구보다도 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또 아시고 계시니까 어떤 그 구체적인 그 계획안을 좀 짜시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 그 총동분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우리가 환경도 바뀌고 여건도 바뀌니까 그때 상황에 맞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머리를 맞대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죠. 제 생각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너네 테이블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저는 우리 여기 전 교장님이 이제 임기 같이 하시지만 100주년 끝나고 위험해야 될 수 있는데 이런 테이블을 만드신 거는 굉장한 해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전정규 장사님은 저희 모교에 획을 그으신 분이세요. 제가 제가 사감을 하고 사감부장을 모시고 있고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드신 분입니다. CFC 유치부터 기숙사 운영까지 전부 다 만드셨던 분이고, 그리고 전정규 장사님이 그 CFC 유치에서 왔던 아이들이 다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공을 한번 하니까 계속 연달아서 또 우수인재들이 또 우리 학교에 왔던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 전정규 장사님 발끝도 못 쳐서, 다만 저는 좀 저희가 지금 우리 학교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인근의 학교들에 비해서 좀 돌파구를 좀 마련해서 조금 우리 학교가 미래 100년을 탄탄하게 갈 수 있는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제가 정말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또 저희 학교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심세희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애프터 서비스. 우리 심세희 기자 선생님이 참 훌륭한 분이세요. 저보다 훨씬 훌륭하네요. 처음 짜셨나 어떻게? 아니, 이렇게 아니, 이어지니까 제가 조금 그 안심이 좀 됩니다. 목요일에 네. 안심. 그 모교의 그 당시에 오시기 전에도 사실 이런 그 당시 유인혁 기자 선생님이 계셨던 거예요. 모셔온 분이에요. 여고에서 서울대를 보내셨어요. 그 당시에 아마 여고에서 서울대 아마 목단 시절이었어요. 하시면서 그래서 이쪽으로 그 당시에 이렇게 꽃을 피웠고, 아마 그 제자들이 앞으로 이제 장관도 하고 하지 않을까. 국가적으로 큰 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저기 지금 이 위원회도 있고, 저는 국가도 그렇고 단체나 학교도 그렇고 위원회 많은 건 아니죠. 대부분 공주고등학교 발전위원회 이런 게 있나요? 요게 이제 지금 아까 얘기 나온 게 동창회, 장학재단, 현장학교, 뭐 여기위원회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 다 함께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동창회는 이제 회장님 계시지만 동창회를 이제 하잖아요. 하고 장학재단은 이제 장학재단대로 해서 있고, 근데 이제 동창회하고 장학재단 학교가 하나로 돼야 뭐가 이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이게 이제 제 의견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동창회에서도 이제 다 말씀이 됐던 걸로 해서 한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이렇게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고요. 다 이렇게 모든 힘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이렇게 있습니다. 명칭은 저라도 내용이나 성격은 공주고등학교 발전의 그 규정에 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본다면 입시뿐만이 아니라 학교 발전 전반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오늘 같은 이제 위원장님 이제 하시는 거는 다 털어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야구부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논의장이 되고 이제 후원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행위원회가 2번 있고, 이제 위원장님 주제로, 그리고 이제 회장님이 주관하시는 후원위원회는 이제 오늘 논의됐던 것을 가지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때는 저기 자체 이사장님도 참석하시잖아요. 그래서 다 참석하셔서 이걸 해주십시오, 이걸 해주십시오 하는 자리가 1년에 2번 있고, 2번이 이렇게 둘둘씩 나눠지고.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은 위원 구성은 지금 장학재단에서 2분을 추천하실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동창회에서도 2분, 근데 그리고 학교에서도 2분 이게 했는데 꼭 동문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학교는 조금 더 많이 참석해요. 왜냐하면 학교 추천하는 인원 말고 우리 해당 선생님들, 3학년 부장님, 그 다음에 저쪽에 장학실 부장님, 이렇게 더 들어와 있는 겁니다. 더 들어와고 이제 우리 임은빈 부장님이 이제 동문회 간사님을 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로 돼 있고, 후원위원회를 할 때 지금 총동창 회장님하고 자재 이사장님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총농장 회장님이 우리 농창회에서는 이런 분들이 후원위원회 할 때 참석해야 됩니다 하면은 다 참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장학재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운영국장님이 저 협력국장이 참석하셨거든요. 저 총농장 회장님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참석하시면 그 자연스럽게 위원회가 구성돼서 오늘은 딱 12분인가로 돼 있어요. 예, 요 모임. 네, 그렇게. 그리고 이제 임기는 2년인가로 돼 있고 이제 그 학교는 직계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격이 박탈되는 거고요. 학교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2년으로 해놓고 연임 거기 이제 이 후원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연임할 건가 말 건가를 거기서 결정하시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많이 나왔는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현장이거든요. 여기 공주고등학교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좀 구체화해가지고 다음 후원회를 할까요? 거기에 우리 이런 걸 할 테니까 이렇게 좀 서포트 해주십시오.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더 말씀하실 거? 1시간 반이나 지났네요. 없으시면은 네, 오늘 그 총괄 회장님하고 회의 먼저 회의하고 할까요? 네, 그러면은 회장님 저기 회의 선언하시죠. 아, 예. 네. 이것으로 공주고 미래 100년 세계로 비상위원회 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찾아뵌 게 대전환기를 맞이해서 우리 또 아주 유능한 교장 선생님도 모시게 돼서 여간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가 그동안 약간 좀 침체된 면이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영화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그 선후배 동무님께서도 역시 같은 마음이실 텐데 우리 이광호 대선배님 옛날부터 참 수고 많이 하셔요. 진짜 동분서주 하시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고등학교가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 다하겠습니다. 우리 전조희 교장님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승승장구하시고요. 우리 새 교장 선생님 저랑 열심히 학교 발전을 해서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고등학교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 후배들 위해서 너무나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는 불청객인데 동문이라고 하는 그 자격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오늘 사실은 바쁘게 오전부터 바쁘게 돌아다녔어요. 그 대한노인의 청청남도 지혜 파크골프 대회가 있었는데 나는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두 분이 계시고 후배가 하나 있었다. 35회 그 청청남도 대학회장으로 하시는 선배님 계시고 서천에 지민태라는 선배님이 계셔서 공주에는 40에 박범주 지회장이 있고 거기는 9시에 취업을 하는데 거기를 선택하고 마침 골프 회사도 새로 나왔는데 카우치 선배님 후배님 카우치 하나 사서 드리고 박범주 후배 거기서 점수 시청에 보고선 사실 이제 회장 선생님 한번 좀 잠깐 들려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행사가 있다고 해서 이거 인천 회장님을 비롯해서 교장
두분 다 모시고 있는 자리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끊임없이 불평에 대해서 관심을 내가 특별하게 지원하고 있어서 내가 후배님들 반갑고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도 하겠습니다. 위하여하는 세 번, 위하여하는 세 번. 공중고등학교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왜요? 위하여! 위하여! 제가 막상 떠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조금 더 할 걸, 공연을 할 걸, 이런 생각이 들고, 뭐 했어야 되는데 좀 부끄러움을 갖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님께서 회장님이시고, 그 협력국장님은 또 운영위원장님이세요. 하시고, 우리 서부총장님 비롯해서 그 미래 예상위원회 모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감생하고 임명님 이사님 계실 때 참 훌륭한 분들이시고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떠나지만 후임 의장 신근희 의장님은 저보다 10배 훌륭하신 분이세요. 훌륭하신 분이고 그래서 마음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드렸습니다. 제가 가도 항상 목욕을 절대 잊지 않고 목욕의 발전에 하나의 일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래도 너무나 제가 봐도 훌륭하신 우리 후배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심순이 부임하시는 순순이 교장 선생님의 또 인사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오, 서른 각오. 네. 네, 선배님 모시고 이렇게 잘 함께하게 됐습니다. 전정희 선생님은 말씀을 이렇게 하지만 저는 전정희 선생님 발톱도 못 시작합니다. 다만 중고등학교 위에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영원한 공부에 맞게 당당하고 열정적으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셋.